프레데터가 다시 찾아옵니다. 이번이 12번째인가요? 죽음의 행성에 버려진 청년 전사. 그에게 남겨진 것은 수백 년 전 사용된 낡은 장비들 뿐. I didn't think you survived. 갇힌 곳을 뚫고 탈출을 시도하는데 광활한 대지를 건너 같은 시각 폐쇄된 연구소. 한 소녀가 깨어납니다. 프레데터 간신히 숲에 도착해보니 청년 프레데터, 이름은 데크. 그는 이곳이 왜 죽음의 행성인지 알게 되죠. 동시에 여인 티아가 움직입니다. So this is your first hunt. Welcome to the most dangerous planet in the universe. Where everything is trying to kill you. 위기의 순간 그를 구해준 건 다름 아닌 티아. 그런데 그녀는 하반신이 없는 안드로이드였죠. Well, good luck with your journey. 그렇게 둘은 힘을 합치면서 생존을 위한 다투가 시작되는데 낯설은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나죠. 청년 프레데터 덱은 죽음의 땅에서 공포의 괴물들 그리고 인간들, 이들은 서로를 죽이고 죽이며 You're the prey. 영화는 최고의 스릴과 공포를 영상에 뿌리며 절정으로 치달아갑니다. 과연 프레데터 덱은 이 과정에서 모두를 물리치며 진정한 전사로 거듭나 다시 종족에게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안드로이드 티아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낯설은 병사들은 왜 이곳에 나타나 죽음의 전투에 참여하게 된 것일까요? 영화 프레데터 죽음의 땅. 지금까지 보신 예고편에는 눈치챈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니아 분들을 위해 알게 모르게 많은 떡밥들을 볼 수 있는데요. 프레데터 배드랜드를 2배 이상 더 재미나게 보기 위해서 영화관에 가기 전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사항을 무추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봅니다. 프레데터가 처음 지구인들에게 인사를 한 때는 1987년입니다. 그러니까 30년이 넘어 40년이 다 돼갑니다. 중앙 아메리카 정글 내노라 하는 특수부대 전사들이 정체불명의 외계 사냥꾼에게 하나둘 사냥당하면서 인간 대 외계 사냥꾼 간에 벌어지는 서바이벌 액션. 이때 사용되는 프레데터의 각종 특수무기들, 영화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흥행에는 대성공. 그러니 당연 1990년 2편이 나왔고 정글 한복판에서 미국 LA 도심 한복판으로 이사온 프레데터 또다시 인간 사냥을 시작하고 이번엔 경찰들과 충돌하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흥행은 개작사. 그래서 그만 만드나 했는데 15년이 흐른 2004년 프레데터가 새로운 인사를 합니다. 이번엔 인간이 아닌
막강 괴물 에어리언에게 시비를 걸었고 둘 간에는 종족의 명예를 걸고 한판 승부를 벌이죠. 프레데터가 에어리언을 이기는 듯 했지만 부상을 입은 프레데터도 장렬히 사망. 그리고 두 종족이 섞인 새로운 종족 프레데일리언 탄생을 암시했고 2007년 에어리언 대 프레데터 2가 다시 공개되면서 변종인 프레데일리언이 본격적으로 출연했는데 에어리언 놈들과 변종들 이 쉐이들 그냥 두었다간 프레데터의 세계도 위험해질 것 같으니 놈들을 제거하기 위해 최강 고수이자 전문 클리너인 프레데터 울프 지구의 급파 인간과 프레데터 에어리언 간의 대판 전쟁이 벌어지면서 지구는 완전 아사리판 인간들 이러다간 멸종될 것 같으니 핵폭탄을 긴급 투하 에브리바디 몽땅 정리한다는 이야기. 1, 2편 둘 다 수익이 제작비를 살짝 넘기면서 흥행에 참패한 것은 아니지만 에어리언 광팬들에게 존엔 많은 욕을 얻어먹은 영화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이번엔 프레데터가 자기의 행성으로 지구인을 불러들이고 사냥을 벌인다는 이야기. 지역인 사냥터가 자기네縄張리다 보니 다수의 프레데터가 등장하는데 평론가들은 이제 그만 우려먹어라 하면서 혹평을 했지만 흥행에는 또다시 성공합니다. 만들기만 하면 돈을 버니 2018년 다시 등장하는 프레데터 이야기. 이번엔 프레데터의 놀라운 전투력과 첨단 무기에 반한 인간들. 이젠 프레데터를 연구해 전쟁 무기화하려고 시도한다는 이야기인데 평점 100점 만점에 30점. 제작비에 한참 못 미치는 흥행 개망했다고 하네요. 이젠 더 이상 꿀빨기는 틀렸나 보다 했지만 아직 포기는 이르죠. 이번엔 잘 될 거야. 2022년 또다시 나옵니다. 프레이. 이번엔 과거로 가보죠. 에필로그다 이겁니다. 프레이. 그러니까 프레데터 1편 이전 시점 프레데터가 북미 대평원 지역에서 원주민 여성 전사 나루를 사냥 대상으로 삼고 그런데 나루 만만치 않게 놈에게 맞서 싸운다는 이야기. 프레데터가 나오지만 영화 제목에 프레데터를 사용하지 않은 첫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영화는 평가도 좋았지만 적은 제작비로 만들었음에도 흥행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2025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애니메이션이 발표되었는데 평점은 95점으로 매우 높았지만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발표된 건지 아닌지도 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의 영화였죠. 그리고 드디어 2025년 11월 5일 블레이즈랜드. 국내는 프레데터의 죽음의 땅으로 동시 개봉 예정이라는데 전사 연습생 프레데터 덱 그는 왜 여기에 추방된 겁니다. 자격 미달인 거죠. 프레데터들이 정규 전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양 과목도 이수해야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공 필수 과목이 있었는데 1차 1987년작에서 봤던 것처럼 인간 사냥 프로젝트 학점을 이수하고 2차 2004년작 봤던 것처럼 에어리언 사냥 프로젝트 학점을 이수해야 했죠. 두 과정을 모두 과락 없이 우수한 학점으로 이수해야 그제서야 그들은 전사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에 인간 사냥에 최선을 다해서 사냥하고 또 사냥하고 그러다 재수없이 강한 놈 만나면 그대로 탈락. 그들이 키우던 반려종인 에어리언을 최선을 다해서 사냥하고 또 사냥하고 그러다 재수없이 강한 놈 만나면 그대로 탈락. 이 과정에서 덱은 탈락했고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종족에 의해 죽음의 땅에 버려진 겁니다. 그럼 안드로이드 티아 이 여인은 왜 이곳에 있게 된 것일까요? 이 마크 기억하십니까? 네, 에어리언 시리즈에 나오는 회사 로고죠. 웨일랜드, 우주탐사, 합성생명체, 생물병기 개발들이 주요 사업인 회사. 이 기업은 에어리언 시리즈 전편에 등장하는데 1979년작에서 살짝 보여주다가 1986년작에서도 명확히 보여주고 이 영화들에는 이 회사에서 만든 안드로이드들이 등장하죠. 2012년작 프로메테우스, 우주 비행을 돕는 안드로이드 데이빗과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원했던 회사 설립자 피터 웨일랜드가 등장했었죠. 이런 점을 참고하면 티아는 웨일랜드 연구팀에 소속되어 프로메테우스 시점인 2089년보다 앞선 시기에 창업자인 피터의 영구적 삶을 연구하기 위해 이 행성에 도착, 프로젝터 연구 수행을 돕던 중 행성의 괴물들에게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반쪽이 나는 거였죠. 영화의 감독은 말했습니다. 이번 작품엔 인간은 나오지 않는다고. 추방된 프레데터와 그를 돕는 티아 그리고 괴물들만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뭐죠? 몽졸이 안드로이드 티아처럼 말이죠. 아마도 연구소와 연락이 두절되자 웨일랜드에서 상황 파악차 보낸 로봇들이나 한 거죠. 그런데 맨 앞에 선 이 여인 티아와 닮았죠. 영화 프로메테우스에서 나온 웨일랜드사의 안드로이드 데이빗 기억하시나요?
다음작인 에어리언 커버넌트에서도 다시 등장하는데 이때 이름은 월터. 데이빗 8세대 모델 이후의 개량형이죠. What is your name? Walter. 배우는 동일합니다. 마이클 패스벤더. 이를 통해 추정해보면 이 여인은 티아의 개량형 모델 안드로이드입니다. 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고 추정도 가능한데요. 티아 역의 패닝은 이를 위해 1인 2역 연기를 소화했다고 합니다. 이번 작품의 또 다른 특징은 시리즈 최초로 프레데터의 언어가 등장한다는 거죠. 야우자 언어. 등장 생명체가 인간이 아니니 영어를 사용한다면 좀 이상하죠. 러시아군이 나오는 전쟁 영화에서 영어를 사용하거나 Which one do you think I should aim at first? You should wait till there's an explosion. 독일군이 나오는 전쟁 영화에서 영어를 사용한다면 We will attack in staggered formation. First, lion on the assault. Second, panther. 몰입이 안 되잖아요. 프레데터는 잔인한 사냥꾼이란 뜻으로 인간이 호칭한 이름일 뿐 이들의 원래 종족명은 야우자 종족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야우자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종족의 이름은 나비족. 그래서 이들은 나비족의 고유 언어를 사용했는데 두 작품 모두 언어학자가 영화를 위해 실제 만든 언어라 합니다. 예고편도 중 두 가지 문자 자막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하나는 10 클로버필드 레인 2016년에 발표된 영화 제목입니다. 폐쇄된 대피소에 갇히게 된 여인. 이 여인의 시점에서 만들어지는 긴장감을 표현한 작품이죠. 또 다른 하나는 프레이. 아시겠지만 직전에 발표된 프레데터 영화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배드랜즈를 만든 감독의 작품이라는 거죠. 감독은 댄 트레켄버그, 즉 이전에 이런 영화를 만든 감독이다. 이런 일종의 홍보 문구입니다. 영화 프레데터, 배드랜즈 11월 5일 전 세계 동시 개봉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로비 추천 루치였습니다.